정부가 어제 세월호를 인양한 뒤에 객실 부분을 잘라내서 실종자를 찾겠다고 발표했습니다. 그런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와 유가족들은 오늘 이런 선체 절단 방식이 참사 원인을 밝히는 데 지장을 준다면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. 정혜성 기자입니다. 해양수산부는 이르면 9월 말까지 세월호를 인양한 뒤 육지로 옮겨 실종자 9명 수습 작업에 돌입할 계획입니다. 그리고 이를 위해선 객실 부분만 따로 떼어내 세우는 게 가장 빠른 방식이라는 게 정부의 주장입니다. 이른바 객실 직립 방식입니다. 선체를 통째로 둔 채 수색을 하면 수색자들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도 주장합니다. 하지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이런 발표에 반발하고 있습니다. 선체를 훼손해버리면 어떤 구조적인 문제로 세월호가 침몰했는지 알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. 해수부가 인양된 세월호 선체를 이렇게 절단하겠다고 하는 것은 세월호 선체 조사를 근본적으로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고요. 유가족들은 객실을 자르고 세우는 과정에서 실종자들도 함께 훼손될까 봐 우려합니다. 절단하게 되면은 그 신체 일부, 그다음에 아이들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. 이에 따라 특조위와 유가족들은 선체 절단 없이도 실종자 수색이 가능하다고 밝힌 업체와 계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. 하지만 정부는 이미 한 달간 논의를 거쳐 객실 직립 방식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버티고 있어 세월호 인양 이후에도 진통이 계속될 전망입니다. JTBC 정혜성입니다. 얘를 이렇게 두고 세 개를 따로따로 두고 고민을 하다가 얘를 일로 옮겨볼까?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.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. 옮깁니다. 해군 레이더 함정이에요. 얘의 위치에 얘를 끌고 내려와 봅니다. 보시죠. 저는 이걸 처음 보고 소름 끼쳤어요. 이 노란 부분이 섬이에요. 그리고 이 밑에 선들이 뭐냐면 해저, 바다 밑에도 산맥이 있잖아요. 이렇게 해저에 말하자면 등고선을 표시한 거예요.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. 근데 이 등고선 모양과 묘하게 일치해요. 그죠? 여기서 저는 1차 소름이 끼쳤습니다. 이게 왜 이게 이렇게 일치하지? 따라서 특히 이 L자 항적, 도저히 배가 갈 수 없는 이 충돌 항적이라고 확 꺾인 배의 그 모든 선의 능력을 초월하는 그 부분이 딱 여기 꼭지점들에 해당됩니다. 해저 등고선에 어딘가에 걸린 딱 꼭지점에 일치를 해요. 제일 그러니까 안 일치하는 부분이 아래 꼬리 부분인데 거기 말고 나중에 설명을 할 것이고 예. 그러니까 1차 결론을 이렇게 된 겁니다. 이게 뭔가 해저 지형과 관련이 있는 거다. 음향 측심기가 뭐냐? 해저의 깊이를 측정하는 장비였어요. 종이를 지진계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종이가 드르륵 드르륵 돌아가면서 잉크 먹인 바늘이 막 이렇게 여기 측정하잖아요. 보이시죠? 이렇게 기록되는 네. 거죠. 해저의 지형들이. 네, 저걸 탁 키면 자기가 지금 아래 해저 지형이 선박에서 자기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. 네. 배 밑에 지형을 기록하는. 자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, 이게 뭔가 해저 지형과 관련이 있다. 또 한 포인트를 찾은 거죠. 그래서 김 감독이 그 다음에 한 거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이 일대에 해저 지형도를 만들어 놓은 걸 입수를 했어요. 그래서 그 정밀한 지도를 입수한 다음에 여기다가 그 이상한 놈 있잖아요. 그 놈을 얹었어요. 이 바닷속 지형을 그대로 따라갑니다. 그리고 하얀색이 일정 높이의 해저 등고선인데요. 이렇게 상상하십시오. 저 노란색과 푸른색은 불룩 솟아있는 거예요. 산맥으로, 대관령 같은 산맥으로 봐주세요. 그리고 이 산맥의 맨 위에 이렇게 물에 잠겼다고 봤을 때 산 꼭대기만 볼록 튀어나온 게 섬이고 밑에는 해저 산 자락이 있는 거예요. 이런 산맥이 물에 잠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